자, 여러분들 이제 이론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죠? 벌써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파트는 우리가 이 K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기출문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도 실제 기출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최신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는 계속 이제 트레이닝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풀어야 되는 그 루틴대로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마지막으로 학습해야 될 부분이에요. 와,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결산 정리 및 오류 수정이라는 파트인데, 오류 수정도 우리 여러분들 원가 회계하기에 앞서서 장부 조회하는 거 학습했잖아요. 그죠? 장부 조회하는 거 뭐예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해서 숫자 입력하는 문제였잖아요. 이 오류 수정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 야, 이렇게 고쳐라 라고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고쳐주시면 돼요. 틀리면 안 된다. 시험 문제 출제된다. 그죠? 그리고 기말결산 정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계기간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12월 31일까지 일반 전표 입력, 회계상 거래를 바탕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12월 31일 날 장부를 마감시켜야 되는데 회계기간이 종료됐으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지만 회계상 거래가 맞지만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증빙을 통해서 분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장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분개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한 게 이 결산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이 결산 정리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실제 많이 틀려요. 근데 전산회계뿐만이 아니라 전산 세무 자격증에서도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무 또는 회계사무실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요 기말결산 정리까지 아시는 것이 1년차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은 아까 했던 오류 수정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기분 재무제표라는 것이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숫자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근데 실무에서는 이 전기분 재무제표라는 것을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라는 것은 확정된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부 마감을 하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확정된 재무제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확정된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 재무제표라고 부르는데 그 표준 재무제표는 수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많이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쭉 넘어갈게요. 오류 수정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단원을 선택했어요. 다음처럼 그 저자가 이런 문제는 꼭 출제가 되고 있고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표 입력 수정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일반 전표의 오류 수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그 예제를 실무 기출 확인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9일에 국민연금공단의 영업부서 사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5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고요.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네요. 건강보험료네요. 문제가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요. 그죠?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따로 있는데 아무튼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그거네요. 건강보험료 5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종업원 부담분 이렇게 처리했대요. 자, 볼게요. 같이. 자, 10월 9일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10월 9일 요거는 제가 이미 바꾼 거예요. 바꾼 건데 문제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죠. 그 여러분들 교재 보시는 것처럼 다음처럼 분개가 돼 있을 것이다. 현금이 56만원,
복리후생비 56만 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현금이 56만 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요 국민연금공단 자꾸 헷갈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요 56만 원은 사실상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50%는 누구? 50%는 근로자, 50%는 회사 부담분일 것이다. 이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처리했을 거예요? 예수금으로 처리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전체 다가 현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잡아놓은 금액 얼마? 절반 28만 원만큼이 예수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못됐네 이것도. 대변이 56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이다 라는 거겠죠? 아이고 56만 원. 정신없네요. 그죠? 이게 맞아요. 그죠? 예수금 28만 원만큼이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부채 잡아놓은 금액 중에 28만 원만큼만 없어지고 실제 회사 부담분만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경비 처리로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넘어가시고 일반전표 오류수정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교재 밑에 10월 21일에 주식회사 대한모터스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게 외상매출금 회수가 아니라 뭘로 밝혀졌대요? 계약금이래요. 자, 교재 보시면 10월 21일자 분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보통예금이 들어왔고 이것이 나는 대한모터스의 외상매출금 반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다? 나는 미리 받은 것이다. 선수금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여러분들 분개되어 있는 요 대변 외상매출금 반제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259 선수금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죠? 다시 교재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일반 전표 입력이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의 오류 수정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무기출 확인 문제. 11월 6일에 주식회사 에이스빌라의 영업부에 사용 중인 사무실 월세 55만원의 지급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를 제조원가의 임차료로 회계 처리했다. 일단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전표를 조회해야겠죠? 볼게요. 11월 6일 조회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조회가 됩니다. 분계를 보시려면 마우스 커서를 분계 혼합에 두시면 다음처럼 분계가 되는데 519번 제조원가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뭘로 바꾸라라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분계 잘못했다. 담당자가 착각했나 보죠. 그죠? 이걸로 뭘로 바꿔라? 819번으로 바꿔라. 판매관리비로 변경해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대요.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일반 전표에 잘못 입력했대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전표 그냥 삭제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일반 전표로 입력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조회해 볼게요. 자, 9월 20일 조회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분계가 돼 있는데 이게 뭐다? 일반 전표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체크하신 다음에 삭제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가지고 9월 20일 여기다가 현금 영수증으로 구매했다라고 하니까 매입이고 현금 영수증 61번 품목은 뭐 원재료였나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금액은 얼마였어요? 아까 82,500원인데 이것이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알아서 82,500원 입력하시면 75,000원에 7,500원으로 자동으로 될 것이다. 거래처는 어디였죠? 대구전자였고요. 분계는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혼합으로 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재료 뜨는데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현금 영수증 발행해줬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 전표 삭제 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요즘의 추세는 지금 마지막에 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드디어 기말 결산 정리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동산택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산택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기말 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회계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는 기말 결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매출원가를 인식한다라든지 기말 재고를 확정함으로써 매출원가가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을 계산한다라든지 뭐 외화 환산, 차익이라든지 차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개하는 것을 기말 결산 분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 프로그램이 자동 분개랑 수동 분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 분개는 프로그램에서 이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동 분개는 여러분들이 기말 현재 시점, 즉 12월 31일자로 여러분들이 직접 분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처음에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동 분개와 수동 분개, 수동 분개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왜? 수동 분개가 아닌 것들은 자동 분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 분개는 프로그램에 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분개는 대표적으로 매출원가 인식,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말재고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출원가 분개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대손율을 설정, 1%라든지 2% 설정하면 자동으로 대손충당금 계산을 해서 분개를 해줘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기간 인식하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충도 마찬가지, 미지급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수동 분개는 직접 분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말결산 자동분계 대표적인 게 매출원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말재고를 확정함으로써 매출원가가 산정이 되는 그 산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동분계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나 수동분계 하겠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분계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이거 실제 분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이라고 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말 원재료를 확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이따가 예제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말 제품을 확정함으로써, 여러분들 우리 원가회계에서 봤잖아요. 원재료 T 계정부터 해가지고 제품 T 계정까지 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매출원가를 확정해주기 위해서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요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아까 우리 수동 결산하는 것처럼 분개가 자동으로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원재료 430만원, 제공품 510만원, 그 다음에 기말제품 1480만원 한 다음에 위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전표 추가 하시면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수동 결산해야 되는 것들을 이것이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손상각비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를 바로 볼게요. 자동분계 입력 창 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F8에 대손상각이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손율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바드러움 잔액, 거기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말은 여기에 1%를 여러분들이 입력하시잖아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문제에서 선급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 요 금액이 여러분들이 결산 반영을 하시면 어디로 들어가는지까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자, 재무상태표에 보셔야겠죠? 자, 12월자로 하신 다음에 항상 결산자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결산자료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시고 재무상태표를 보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15만원과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89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동으로 분계가 된 거라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문제로 넘어오셔가지고요. 문제 쭉 보시면 되고 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동 분계한 것까지 나와 있고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감가상각비 자동 분계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실무기출 확인 문제 보면 주식회사 동산택의 결산일 당기에 감가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기로 했다. 실제 계산을 한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영업용 차량은 330만원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되고 생산공장에 있는 기계장치 450만원을 인식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영업용은 판매관리비, 생산공장은 제조원가. 마찬가지로 다시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셔가지고요. 제조원가를 먼저 보시면 되는데 쭉 내려보시면 다음과 같은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기계장치에 얼마? 450만원. 그리고 판매관리비에서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인데 차량 운반구 얼마? 330만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또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연습한 게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자동결산의 다음 문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결산자료 들어가셔가지고 문제에서 동산택은 생산부 1200만원, 영업부 98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원가 1200만원, 판매관리비 98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셔가지고 쭉 내려오신 다음에 이 퇴직급여 얼마? 1200만원 설정해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넘어오셔가지고 똑같이 퇴직급여 1200, 980만원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표 추가 한 번에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했는데 이따가 다시 한 번에 또 전표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결산의 마지막 문제는요. 미지급 세금인데 이 미지급 세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발생이 됐었을 때 원천 징수된다라든지 아니면 법인세 중간에 납을 납부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납세금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NG가 났습니다. 그죠? 선납세금이라고 하는데 12월 30일이 그 결산 시점에 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1년치 법인세가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 법인세에서 이 미지급 세금을 차감하여야 하는데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동산택은 단기에 법인세 비용이 2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대요. 선납세금을 반영해서 추가로 납부하게 될 금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대체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선납세금은 친절하게 문제에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회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잔액을 궁금하다 라고 하면 항상 이 재무상태표 12월자로 확인하시면 되고 선납세금은 128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쭉 내려오셔가지고 실제 법인세는 우리가 2천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선납세금이 1285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법인세 2천만원을 설정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선납세금 1285만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원에서 차감하면 715만원 되겠죠. 그러면 법인세는 얼마가 나온다? 2천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밑에 입력했다라고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전표 추가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중간에 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자동 결산을 전부 다 하시고 전표 추가를 하셔야 뭐라고 뜨냐면 자동 결산 붕괴 완료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대로 자동 결산이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입력되어 있는 거 그대로만 입력해 주시면 붕괴가 자동으로 돼서 너무 편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외화 환산 손익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주식회사 동산택의 단기 차입금은 1,000만원 미화 $10,000가 있었는데요. 이게 보고기간 종료 현재 환율이 올라버렸네. 얼마? 달러당 1200원이라는 소리는 내가 이 외화 차입금 금액이 얼마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1000만원으로 잡아놨지만 1200만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요. 12월 31일자에서 여러분들이 붕괴하시는 거예요. 차입금이 얼마만큼 회사 이름이 뭐죠? ABC 코퍼레이션 200만원만큼 증가하는 것이고 이 이유는 뭐예요? 달러가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외화 환산 손실 200만원 잡으셔야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위에처럼 자동 결산된 것처럼 결차 결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차면 대변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로는 선급비용, 미수수익 등 이연 항목 인식인데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선급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동산택은요 9월 1일에 사랑은행에 지급한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를 해버렸대요. 120만원을. 한 달에 10만원인데 당해연도치 보험료는 80만원이다 라는 소리는 이미 인식한 보험료 120만원 중에 얼마만큼은 40만원만큼은 지금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미 내가 보험료를 120만원 인식했는데 얼마만큼이 40만원만큼이 비용이 취소돼야 된다. 이 비용이 취소된 이유는 선급 비용이고 이 선급 비용이 발생된 사건은 어디? 사랑은행한테 지급한 보험료다. 40만원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연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정 재분류 결산 인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유동성 장기부채 인식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동산택은 정기 말에 우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5천만원이 있는데요. 만기가 이제 내년으로 도래가 된대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장기 차입금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으로 되기 때문에 뭘로 바꿔줘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어디였죠? 우정은행. 이게 얼마? 5천만원이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똑같이 우정은행 5천만원 하시면 된다. 이거를 그냥 실무에서는 단기 차입금으로 즉시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교재에 있는 현금 부족액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셔가지고 재고자산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당좌 차월의 인식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말결산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실무기출 반드시 풀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자동결산인지 수동결산인지 먼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자동결산은 12월 31일자에 붕괴하시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재무회계 파트에 이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이것도 출제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주식회사 단원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바꾸는 건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된대요. 첫 번째는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수정한다라든지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한다라든지 정기분 제조원가를 수정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그 문제 위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거래처별 초기 이월 수정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어딜 보시면 되시냐면 자 여기 왼쪽 하단에 전기분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걸 볼게요. 전기에 완성된 이 거래처별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잔액이. 자, 그 중에 문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 실무 기출 확인 문제. 보통예금 미래은행 요 금액으로 어떻게 하라? 수정 추가 입력해라 라는 거니까 자, 보통예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라? 155, 65, 952 그냥 숫자 바꿔주시면 돼요. 2150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거래처가 없지만 이걸 뭘로 해라? 다원상사 얼마? 3천만원으로 하시고 지급어음은 자 지급어음도 1000만원 안 돼 있지만 글로벌이라는 회사 1000만원 걸어주시면 됩니다. 선수금은 없지만 에필로그 500만원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 두 번째 유형은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인데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면 뭐가 바뀌어요? 자, 당기순이익이 바뀝니다.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당연히 재무상태표에 뭐가 바뀌어요? 이익잉여금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 중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해라 라고 하면 다음의 순서대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인해 가지고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금액 수정하시고 마지막에 그 금액에 따른 확정금액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셔야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단원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대요. 자, 보도록 할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내가 입력을 잘못했대요. 상여금 43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금액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340만원으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바뀌는 게 바로 뭐가 바뀌어요? 당기순이익이 뭘로 바뀝니까? 1060만원으로 바뀔 거다라는 거죠. 이 당기순이익 1060만원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시고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들어가셔가지고 이 당기순이익 1060만원이 바뀐 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당기순이익 97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60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을 기본으로 해서 마지막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뭘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이 당기순이익을 바꾸면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560만원으로 바뀌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2월 이익잉여금 2470만원을 2560만원으로 바꿔야 된다. 그냥 순서만 지키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밑에 대차 차액이 발생이 안 되는 것까지. 여기에 대차 차액이 발생이 됐다. 뭔가 잘못하신 겁니다. 시험장에서도 검증하셔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유형은 이런 문제가 나온대요. 또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를 수정한다. 이거는 좀 골치 아프죠.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를 수정한다. 뭐가 바뀌어요? 매출원가가 바뀌고 그렇다라는 것은 손익계산서가 바뀌고 그 손익계산서에 따라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금액이 바뀌고 미처분 이익잉여금까지 바뀌니까 재무상태표까지 수정해야 된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주식회사 단원의 정기분 자료 중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재고이다. 요 금액을 수정하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나와요. 처음에 여러분들 순서대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바꿔야 될 것 같지만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뭐 먼저 바꿔야 되냐면 요 재고들 있잖아요. 이거를 정기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뭘 바꾸셔야 된다?
원재료 재고 400만원, 제공품 재고 800만원, 그 다음에 제품 재고 1200만원으로 바꾸셔야 된다. 자, 제품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가 400만원, 제공품이 800만원이죠. 그러면 뭐가 발생되는 거 보이셔야 되냐면 대차 차익이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뭘로 가셔야 되냐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가셔야 돼요. 이제 다시 순서대로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셔야 정상이에요.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데이터가 변경돼서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수정된 정기분 원가 명세서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시겠죠. 자, 보시면은 원재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초 원재료 500에서 단기 원재료 6000인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우리가 재무상태표 금액을 수정하니까 자동으로 따라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확인하셔야 될 것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 800과 단기 제품 제조원가액이 9200만원으로 바뀐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손익계산서로 넘어오셔야겠죠?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시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금액이 우리가 아까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바뀐 금액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자, 일단 제품 매출원가가 어떻게 자 불러와지기가 안 됐네요. 다시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열려있던 거를 다시 껐다가 이렇게 키시면 이렇게 조회가 되실 거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금액이 수정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원가 명세서에서 금액 바뀐 거 있죠? 얼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9,350만원이 아니라 아까 얼마였죠? 9,200만원으로 수정을 하시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60만원이 되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요 당기순이익 1,360만원을 어디로 불러와야 된다? 자, 다 지우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들어가셔야 된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의 금액을 얼마로 바꿔야 돼요? 1360으로 하시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얼마로 바뀌는 거 보셔야 된다. 2860만원으로 바뀌신 거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얼마? 이 2월 이익 잉여금을 2860으로 바꾸면 마지막으로 줘야 되는 대차 차액이 없는 것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이겠죠. 이것도 수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지키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원가에서 배웠던 그 원가의 흐름과 잘못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이고 이제는 드디어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기출문제 푸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왜 이렇게 어렵게 했나 라는 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